요즘 주변에서 결혼 언제 하냐고 많이들 물어와서 스트레스가 아주 심한데요. 사실 결혼식장 앞까지 간 적이 있어 다시는 그 문을 열고 싶지 않아요.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제 사연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길거리 노점상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셨어요. 철마다 나오는 과일을 파셨고 건어물과 각종 채소를 도매시장에서 떼어와 물건을 파셨죠. 저도 학창시절에 때때로 부모님이 일하시는 길거리로 나가 옆에서 손님들에게 잔돈을 거슬러 드리거나 저희 물건을 사달라고 목소리를 높인 적도 있었답니다. 부모님은 크게 욕심이 있는 분들이 아니셨고 그저 오늘 하루만 무사히 새끼 밥만 잘 먹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셨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탓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가난한 성장기를 겪었기 때문에 가지고 싶은 거 하나를 손에 넣는 게 어려웠고 먹고 싶은 걸 사달라는 말을 거의 하지 못했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꿈을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건강하게 잘 살면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성적 따위에는 관심도 없는 분들이셨죠. 하지만 저는 어릴 적 장난감 청진기를 가지고 놀 때부터 의사라는 꿈을 가졌답니다. 학창시절에는 의사를 목표로 하고 공부에 매진했죠. 그래서 수능 시험을 만점에 가까이 받게 됐고 원하는 의대에 들어가 꿈을 위해 날개짓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4년과 인턴 2년, 그리고 레지던트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며 전공을 내과로 결정했답니다. 별다른 이유가 있어 내과로 정한 건 아니고 교수님들이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학과를 조언해 주셔서 내과 전문의가 됐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부모님 도움 없이 혼자 해냈죠. 그래서 부모님은 늘 저만 보면 미안하다는 말부터 하셨답니다. 저야 누구나 다 이렇게 살고 학자금 대출금을 갚는 직장인들이 태반이라며 부모님이 잘못한 건 없다고 일러드렸죠. 부모님이 경제적인 도움을 주시진 못했지만 정신적으로는 누구보다 큰 힘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경제활동을 해오며 번 돈은 꽤 많았어요. 대학병원에 전문의로 일하고 있으니 생각 이상으로 많은 돈이 벌리더라고요. 저는 목돈을 모으고 가장 먼저 부모님께 단독주택을 마련해드렸습니다. 좁은 빌라에서 평생을 벗어나지 못하고 갇혀 지내시는 것 같아 딸로서 효도를 하고 싶어 부모님 집부터 장만해드렸죠. 물론 부모님은 제 선물을 강하게 거부하셨습니다. 평생 해준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짓을 하냐며 혼까지 났어요. 선혜야, 엄마 아빠가 집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그래? 우린 여기서 쭉 살아도 상관없으니까 단독주택은 네가 들어가 살아라. 너야말로 병원 앞에 좁은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게 얼마나 답답하니? 엄마, 나 돈 잘 벌어. 대학병원 전문이라고. 내 집은 내년에 살 계획이니까 걱정 말고 큰 집으로 이사 가세요. 부모님이 집을 받으셔야 내가 어디 가서 잘난 척도 하고 엄마한테 평생 생색내면서 살 거 아니야. 안 그래? 아이고, 넌 어쩜 어릴 때랑 똑같니? 우리가 노점상에서 일할 때 네가 옆에 붙어서 장사하겠다고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소리 고래고래 지르던 때랑 하나도 변하지가 않았어. 내가 낳은 새끼지만 정말이지 똥도 버리기 아까운 녀석이야. 정말? 내 똥까지 탐내는 거야? 엄마, 내가 어떤 딸인지 알고 있으면 잔소리 그만하시고 얼른 이사 준비하세요. 그리고 벌써 집안에 가전제품이랑 살림살이 다 채워놨으니까 오래 쓴 물건들은 다 버리고 가시면 돼. 괜히 아깝다고 20년 쓴 선풍기 같은 거 들고 가지 말란 말이야. 아휴, 우리 딸이 이렇게까지 엄마 아빠를 생각해주니 너무 고맙다. 그런데 선혜야,
앞으로는 우리한테 신경 쓰지 말고 네 인생에만 집중해. 네가 잘 사는 걸 보는 게 우리의 낙인데 이렇게 삐쩍 말라 있으면 엄마 가슴만 아프다고. 밥 좀 잘 챙겨 먹고 쉴 땐 여행도 다니고 그러란 말이야. 부모님은 늘 이렇게 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셨어요. 얼마 뒤 제가 마련해준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하셨는데 새 냉장고와 소파, 기타 많은 물건들을 아까워서 쓰지 못하고 계셨답니다. 딸이 사준 것들인데 어떻게 함부로 쓸 수 있겠냐며 손도 대지 않으셨네요. 저는 그 집과 더불어 인턴 때부터 줄곧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습니다. 사실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제가 얼마나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30 중반까지 큰일이나 특별한 일 없이 의사로 살았습니다. 한편 저에게 고민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저와 동기인 의사들은 죄다 시집장가를 가서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었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남자친구가 없어 고민이었답니다. 부모님은 인연은 언젠가 꼭 찾아오게 돼 있고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남들이 한다고 똑같이 하는 게 꼭 정답이 아니라면서 다른 시선을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살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렇게 부모님의 말씀을 글로 적어보니 정말 대단하고 훌륭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하튼 남자를 대학 때 이후로 거의 사귀어보지 못한 저를 안타깝게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희 대학병원의 이사장님이 저를 예뻐해 주셨는데 왜 아직도 혼자냐고 하시며 자신의 조카를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셨죠. 인물도 좋고 머리도 좋아 명문대를 나왔고 거창하게 사업까지 하고 있는 엘리트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이에 저는 그렇게 잘난 남자가 왜 저를 만나겠냐며 거절했는데 이사장님이 저를 조카 며느리로 삼고 싶으시다며 여러 번 저를 설득하러 오셨답니다. 그리하여 한번 만나보기로 했어요. 남자가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 저 또한 자랑스러운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니 꿀릴 게 없다는 마음으로 소개팅 자리에 나갔답니다. 카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그를 본 순간 이사장님께 큰절이라도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영화배우 뺨치는 외모에 훤칠한 키, 그리고 풍기는 분위기까지 모든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시크하게 앉아 있었는데 그이가 저에게 대뜸 사귀어보고 싶다고 말해서 허걱하고 놀라고 말았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것도 1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제가 마음에 들었다며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보자더군요. 맘 같아선 바로 좋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여자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으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썸 타듯이 만나며 그 남자의 성격을 제대로 알고 나서야 사귀기로 결심했습니다. 포근하고 자상하며 배려심이 넘치는 사람이어서 이런 남자와 평생을 함께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6달의 연애를 하게 됐고 곧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언제나 그러하듯 저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예비 남편이 크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건 소박하게 사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제가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좋다고 말씀해 주셨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뵙게 됐는데 첫 만남부터 조금 불편했어요. 말투며 행동이며 남편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까칠하고 말을 곱지 않게 하시는 분이셨어요. 너는 직업이 의사라고? 직업은 좋네. 집안에 사자 하나씩 있으면 손해볼 게 없잖아. 그런데 부모는 뭘 하시나? 네, 저희 부모님은 고물상을 운영하고 계세요. 뭐? 고물상?
폐지 주워다 파는 그런 곳 말하는 거니? 네, 맞아요. 저희 부모님은 노점상부터 해서 시장바닥 거쳐서 지금의 자리까지 오르셨어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죠. 세상에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딨니? 그런데 고물상은 좀 그렇다. 왠지 냄새나고 더러운 일 같다고. 어머님 말씀대로 일이 힘들고 지저분한 물건을 많이 접하게 돼요. 하지만 제가 아는 의사와 다르지 않은 직업이라 생각해요. 고장난 걸 다시 고쳐서 쓰려고 거치는 공간에서 일하는 게 꽤 자랑스럽거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며 깔깔 웃으셨습니다. 아주 음유시인 나셨네. 그래, 너희 부모님 아주 잘나셨다. 됐니? 그깟 고물상 하는 걸 뭘 그렇게 비유를 해대면서 입에 침을 발라가면서 떠들어대니? 그만하면 알아들었으니까 네 부모 자랑은 그만해라. 여하튼 집안이 좀 빠지긴 하지만 네가 의사라고 하니까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다. 내 아들 등골 빼먹는 짓은 안 할 거 아니야. 혹시 너 빚이 많아서 내 아들이 갚아줘야 하고 그런 거 아니지? 네? 네, 그럼요. 전 빚 같은 거 없고 어머님 아들이 저희 부모님에게 뭘 해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다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오케이, 좋아. 이만하면 됐다. 성격이 시원시원하니 마음에 드네. 대학병원 전문의를 내 며느리로 들이면 어깨에 뽕도 들어가고 좋을 것 같아. 둘이 결혼해. 시어머니가 말씀을 까칠하고 좀 재수없게 해서 결혼 허락을 쉽게 받지 못할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첫 만남에서 허락을 받게 됐습니다. 상견례는 2주 뒤에 하게 됐어요. 친정 부모님과 저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시부모님이 먼저 신혼집에 대해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애들 신혼집은 강남으로 마련할게요. 새애기 병원도 가깝고 제 아들 회사와도 가까우니까요. 그럼 사돈 측에서 혼수랑 예단은 어디까지 해주실 수 있죠? 저희 엄마는 긴장 하나 하지 않고 대답하셨습니다. 저희야 애들이 필요한 건 모두 해줄 겁니다. 또 예단도 사돈이 바라시는 대로 해드릴 거고요. 대답이 빨리 나오시네. 듣자 하니 고물상 하신다던데 돈을 잘 버시나 봐요? 그건 아니고요. 제 딸아이 결혼시킬 때 쓰려고 모아둔 돈이 있거든요. 알겠어요. 그럼 제가 원하는 걸 리스트로 적어서 새애기한테 줄게요. 그럼 다 해주실 수 있죠? 엄마는 시종일관 미소를 잃지 않고 예의 바르게 그렇다고 대답하셨답니다. 반면 시어머니는 앞서 말한 것처럼 무시하는 말투가 깔려 있었고 고물상을 비꼬는 말을 여러 번 하시며 제 기분을 나쁘게 하셨답니다. 시어머니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세상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마음에 들겠나 하는 생각으로 크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얼마 뒤 시어머니가 건네준 혼수와 예단 리스트를 봤는데 아주 가관이었어요. 강남에 아파트 한 채 해주시면서 어마어마한 요구사항을 적어두셨더라고요. 혼수는 그렇다 쳐도 예단으로 시어머니 외제차와 명품백이 왜 쓰여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답니다. 요즘은 예단 같은 걸 생략한다고 들었는데 저희 시모는 아주 필요 이상으로 많은 걸 요구하셨네요. 이에 저는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지 않으려고 리스트의 절반만 건네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부담하려고 선의의 거짓말을 한 거죠. 부모님은 리스트를 보시곤 아무렇지 않게 목돈이 들어있는 통장을 꺼내셨습니다. 두 분이 평생 모아온 재산이 든 오래된 통장이었죠. 금액을 보니 상상 이상으로 많았어요. 평생 가난하게 사셔서 가진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저한테 많은 재산을 물려주시려고 알뜰살뜰하게 사셨나 보더라고요. 그 통장에 든 돈이면 시어머니가 요구한 모든 것을 마련하고도 남는 돈이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많으니 딱 절반만 달라고 말씀드렸네요. 엄마 아빠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아? 나 이거 혼수 2번 해가도 되겠어.
너무 많으니까 절반만 주세요. 두 분의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이렇게 한 번에 다 받아가는 건 경우가 아닌 것 같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이 좋은 집을 마련해주고 살림살이도 다 새로 해줬잖아. 너한테 받은 거에 비하면 아주 약소하니 기분 좋게 받아가라. 그래야 엄마가 너한테 생색도 내고 어깨에 힘도 들어가지 않겠어? 아이고, 너무 고맙고 죄송해서 어쩐데. 엄마 아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 드릴 테니까 앞으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이 돈은 감사히 잘 쓸게요. 그렇게 부모님의 피땀이 든 통장을 가지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남편과 강남 일대를 거닐며 아파트를 구경하고 다녔는데 거의 다 마음에 들었어요. 아무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고 잘 사는 곳이니 아파트뿐만 아니라 편의시설도 가깝게 있어 어디라도 좋을 것 같았어요. 몇몇 집을 골라두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에게 큰일이 닥치고 말았어요. 그이가 운영하는 회사가 쫄딱 망했답니다. 제가 그이 회사를 가봐서 아는데 꽤나 좋은 중소기업이어서 망할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처절하게 휴지 조각이 됐다네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남편 사업이 망하면서 시어머니의 재산도 빚쟁이들에게 넘어갔답니다. 한마디로 시댁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고 만 거죠. 그걸 보니 제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에 사업을 말아먹은 것도 모자라 시댁이 망해 신혼집이고 뭐고 아무것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으니 현실적으로 이 결혼을 해야 하는 게 맞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정을 찾아갔습니다. 지금 시댁 상황을 전하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여쭤봤죠. 엄마, 지금 시댁이 완전 망했어. 그냥 망한 게 아니라 길바닥에 주저앉게 생겼나 봐. 강남의 신혼집은 당연히 물 건너갔고 그이는 돈 한 푼이 없는 데다 카드도 죄다 정지가 됐다고.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되겠지? 결혼하면 내가 먹여 살려야 할 판이야. 엄마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더니 바로 대답하셨습니다. 선혜야, 넌 돈 때문에 하준이랑 결혼하려고 했니? 이제 강남에 집을 마련하지 못한다고 해서 결혼 접겠다는 거야? 엄마, 내가 속물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보고 대답해줘. 그이랑 결혼하면 당장 내가 먹여 살려야 한다고. 시어머니 집도 경매로 넘어가서 곧 쫓겨날 판이라고 했다고. 사람 일이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도 있는 거야. 내가 보기엔 하준이는 모든 일을 잘 헤쳐나갈 것 같은데. 사실 하준이 엄마는 별로지만 하준이는 좋은 사람이잖아. 엄마가 보기엔 너랑 천생연분 같다고. 두 사람이 얼마나 잘 어울리고 사랑스러운지 모른다. 엄마 생각은 네가 초반에만 조금 도와주면 어떨까 싶어. 물론 모든 결정은 선에 네가 해야지. 엄마 아빠는 하준 씨랑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거네? 지금 당장 눈앞에 망한 걸 보지 말고 미래까지 생각하라는 말이지? 알겠어요. 조언 잘 들었어. 엄마 말씀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게. 엄마는 그저 자신 생각이니 결정은 제가 해야 한다며 충고를 덧붙이셨습니다. 며칠 고민해 봤더니 남편과 헤어지는 건 어려울 것 같았어요. 엄마 말씀대로 제 인생을 통틀어 부모님 다음으로 사랑하고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이가 사업에 성공하는 날을 기다리며 신혼살림을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찾아가 제 마음을 이야기해줬습니다. 자기야, 우리 결혼은 약속대로 진행하자. 생각해보니까 당신 사업이 망한 거지 당신이라는 사람은 망한 게 아닌 것 같더라. 내가 충분히 커버해줄 수 있으니까 신혼살림 차려서 같이 시작해보는 거야. 선혜야, 정말이야? 고마워. 사실 너한테 차일까봐 조마조마했는데 오늘 이렇게 반전 대답을 들으니 너무 기쁘다. 진심으로 고맙고 사랑해. 나도.
그럼 신혼집부터 다시 찾아보자. 난 강남에 아파트 마련하진 못해. 형편에 맞게 조금 오래된 아파트로 알아보자. 그럼 난 어디든 자기랑 함께라면 좋다고. 당신 마음에 드는 곳으로 신혼집 정하자. 그이는 저에게 진심으로 고마웠는지 눈물까지 흘리더군요. 그리고 평생 빚을 갚는 심정으로 저에게 잘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서울에서 집값이 조금 저렴한 곳을 찾아다니며 여러 집을 구경했답니다. 저는 다 좋긴 했는데 제가 일하는 병원과 거리가 좀 있어서 결정이 꺼려졌어요. 출퇴근을 3시간 정도 소비해야 할 거리였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남편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이가 신혼집을 계약했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고 했더니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더군요. 조금 비싼 아파트긴 하지만 대출을 끼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거라며 저희 병원에서도 가깝다고 말했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마음대로 집을 계약하면 어떡해. 내가 집값을 내야 하는데 당연히 나랑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미안해. 그런데 그 집을 탐내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급하게 계약부터 해버렸어. 당신도 마음에 들 테니까 일단 한번 가보자. 저는 궁시렁거리긴 했지만 그이가 현명하게 판단하고 계약했으리라 믿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곧 저희가 도착한 아파트는 다른 곳이 아닌 시어머니의 옆집이었습니다. 남편 사업이 망하며 시어머니도 곧 그 집에서 나오게 됐다는데 그 옆집에 들어가서 사는 게 여러모로 보기 좋지 않을 것 같아 말했어요. 자기야, 어머님이 그 집에서 나와야 한다며 경매로 팔렸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우리가 그 옆집에 와서 살자고? 이건 아닌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집은 엄마가 권해서 계약한 거야. 가격도 좋게 나왔고 당신 병원이랑도 크게 멀지 않은 곳이라면서 말이야. 뭐? 어머님이? 어머님은 자신이 쫓겨나는 집의 바로 옆집을 우리 신혼집으로 써도 괜찮으신 거야? 그러자 남편 입에서는 믿을 수 없는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야 당연하지. 우리 신혼집이자 엄마도 같이 살 집이니까. 엄마는 이 아파트 자체만 떠나지 않으면 된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마음 놓고 계약한 거야. 이제 잔금은 당신이 해결하면 돼. 잠깐만. 방금 뭐라 그랬어? 어머님도 같이 살 집이라니? 설마 우리 신혼집에 어머님을 모시고 살자고?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신혼집을 계약한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시어머니를 제 돈 주고 사는 신혼집에 모시자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더군요. 저는 하도 기가 막혀서 빈집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결정을 당신 마음대로 하는 게 어딨어? 그건 절대 안 돼. 난 죽어도 시어머니랑 한 집에서 못 살아. 자기야, 흥분하지 마. 엄마랑 살면 여러모로 좋을 거야. 살림도 봐주실 거고 나중에 우리가 아기 나오면 엄마가 봐주실 거라고. 이 정도면 같이 살아도 좋은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오갈 데가 없어서 그러는데 당신이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자기는 지금 한마디 의논 없이 모든 걸 결정했어. 당신 아무래도 이상해. 이거 다 어머님이 시켜서 한 거지? 솔직히 말해봐봐. 남편은 저의 질문에 쉽게 입을 열지 못하더군요. 그래서 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조용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뭐가 얼마나 있는지 확실하게 묻고 짚고 넘어갈 생각이었죠. 당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해. 성실하고 착한 거 다 알겠는데 왜 한마디 말도 없이 집을 마음대로 계약한 건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봐봐. 당신 마마보이야? 어머님이 시키면 다 고지고대로 하는 사람이었어? 그게 엄마가 내 삶에서 차지하는 부분이